안녕하세요. 일본 생활 10년차 전 일본 직장인 그리고 현 무직 백수인 낙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일본 생활 10년 만에 무직 백수가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5년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에 취직해서 일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중에 이직을 딱 한 번 해서 총 2회사를 경험했고 3년간 근무했던 전 직장을 바로 이번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재취업을 할 생각은 없고 지금은 무직백수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퇴사라는 게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어느 정도의 각오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일일 텐데요. 하물며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일본 생활 좀 길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사표를 품고 있는 일본의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백수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바로 귀국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비자입니다. 만약 영주자, 배우자 비자, 정주자 이렇게 취로 제한이 없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퇴사 후에도 조금 더 천천히 다음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지만 만약 제한이 있는 비자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 퇴사를 한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로 근무처가 있을 것, 쉽게 말해서 회사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라는 점입니다. 물론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귀국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입국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이직 활동을 하고 이직처로부터 명확하게 내정을 받고 비자에 대한 상담을 완벽하게 끝낸 뒤에 퇴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직처를 정해두고 퇴사를 하는 건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이라면 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계없이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직처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해본 경험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면 그럴 의도나 악의가 전혀 없더라도 비자 관련 일처리 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비자는 나 개인의 문제니까 스스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게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일본 음식점에서 점장 생활을 할 때 한국인 몇 분이 아르바이트 면접 오셔서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그만뒀고 재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업 비자는 어디까지나 회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 노동은 할 수가 없고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적발됐을 때 그 피해는 피고용자뿐만이 아니라 고용자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불만 없이 받아들이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외국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나라가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려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순전히 내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라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는 이유는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를 줄 이유도 없고 이미 줬던 비자도 유지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건강한 회사와 사원의 관계는 서로를 건전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일본이라는 외국과 저라는 외국인과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돈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액수에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와중에 추가로 퇴사와 함께 직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과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입니다. 이 비용들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고 그냥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사무처리를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하고 부담해야 하는 것 뿐이지만 회사원 시절에는 아무래도 세후 월급만 신경 쓰게 되고 원천 징수가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년분을 12개월로 쪼개서 회사가 대신 내고 원천 징수를 하고 있던 거라서 퇴사와 함께 아직 내지 않은 올해분의 주민세가 한 번에 밀려오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나마 연금은 면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퇴사 후에 복잡한 행정 처리는 둘째 치고 저처럼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은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이지만 퇴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부채는 얼마나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여야 하고 되도록 1년 이상 무수입 상태를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이 부정적인 이유로 귀국을 할 때는 결국에는 돈 문제가 조금씩 얽혀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도 퇴사를 하면 일본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절차나 상세 내용을 여기서 다루긴 너무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대략적인 흐름만 설명하자면 먼저 회사로부터 퇴사 관련 서류가 도착하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일본의 헬로워크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아직 일본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접하면 다소 느리고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매뉴얼이 있어서 약간만 시간을 들여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10월 1일은 제가 백수가 된 지 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출근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신나긴 한데 어쩐지 할 일은 직장인 때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근 3년 만에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니까 신나고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30대 후반에 접어든 외국인 백수가 요즘에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